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바로 연달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앞서 두 번째 영상에서도 깜짝 놀랄 이야기 제가 올려놨으니까 혹시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청 한 번씩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면서 바로 한번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임영웅의 첫 리얼리티 방송이 관심 받는 진짜 이유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마치 굉장히 제 영상 유튜브 제목 마냥 이렇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었는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건의는 행보마다 화제의 중심이 되는 가수 임영웅이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번에는 자신의 첫 단독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히어로다. 임영웅은 최근 마이 리틀 히어로 출격 준비를 마쳤다. 오는 27일 밤 9시 25분 첫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6월 3일, 10일, 18일, 25일에 걸쳐 총 5부작으로 편성이 됐다. 오직 임영웅에 의한 솔직담백한 LA 여행기를 그리며 아티스트와 사람 임영웅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저 영상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임영웅 웰컴 투 코리아 아니죠. 웰컴 투 LA 라고 떼창한 영웅시대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티저 영상에는 LA에서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둔 모습부터 상상 속에만 있던 그 공연장에 왔구나 라며 엄청난 스케일의 무대를 보고 감탄하는 등 다양한 임영웅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 임영웅의 면모를 선보인다. 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쇼츠 영상 등을 활용해서 크고 작은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는 임영웅이지만 리얼리티 예능에서의 솔직한 인간 임영웅의 모습은 영웅시대들에게 큰 선물로 다가올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 티저 포스터가 어제도 공개가 됐죠? 이 공개된 포스터에서도 임영웅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담 또 미담 이유 있는 스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도 미담뿐이다. 유재석의 계보로 있는 미담 제조기로 활약 중인 임영웅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유재석님만큼 연예계에서 엄청난 미담 제조기가 없는데 그 뒤를 임영웅님이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만 K리그 FC 서울 경기시 측 행사에 나서 축구화를 신고 축하 무대에 오른 그런 사연과 팬덤 영웅시대들에게 축구장 문화를 당부한 것, 또 거마비 제안을 사양한 일화 등 여러 후일담들이 전해지면서 임영웅님의 이 훈훈한 미담이 널리 번져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난해에는 자신의 공연을 보다가 쓰러진 고령의 팬을 위해 치료비를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시축 행사에 함께한 댄서들에게 축구화를 선물하는가 하면 부산 뇌병변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최고급 축구화를 선물한 미담이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인들을 통하여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큰 사랑을 받는 임영웅의 예능 프로그램이 유독 관심을 받는 이유가 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인기에 비해 예능 출연이 매우 적었기 때문인데 스타로 거듭난 TV조선, 미스터트롯 진 이후 라디오스타 등에서 단발성으로 등장했을 뿐 탑6가 함께한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 정도를 제외한다면 예능에서의 그의 일상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마이 리틀 히어로는 리얼리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가창력, 퍼포먼스, 미담까지 골고루 갖춘 팔방미인 임영웅의 새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리얼리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1박 2일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대본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쪽대본, 가이드 정도만 있는 이 버라이어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들의 어려운 점은요. 이게 뭐 출연자가 다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굉장한 부담감, 나아가서는
이 출연자가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만 살펴봐도 지금 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적었었고 더불어서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만큼 임영웅님의 이번 예능 방송의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점쳐진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덤 파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KBS 홈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메인 화면에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이렇게 딱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자, KBS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방송 프로그램, 특히나 KBS에서는 매 방송 프로그램마다 임영웅님의 광고 배너가 송출이 되고 있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을 거고, 나아가서는 그 광고 배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편 방송사 프로그램에서조차 임영웅님의 이 특급 홍보가 KBS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임영웅님의 요번 예능 방송이 홍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KBS에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임영웅님의 유튜브를 보면요, 또 다른 점들을 하나 예측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세히 보면요, 사랑은 늘 도망가,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편곡 버전이 차후에 공개가 되었죠. 바로 지난 4월 5일 날 임영웅님 유튜브에 공개된 사랑은 늘 도망가 편곡 버전도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단독 콘서트 I'm Hero 앵콜 공연에서 선보였던 사랑은 늘 도망가 편곡 버전이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는 사실 남들이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하거나 임영웅님이 커버곡으로 불렀었던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우리가 많은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등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선곡, 진혜성 씨의 새로운 무대가 예고가 됐다. 제가 진혜성 씨에 대한 사실 쓴소리를 예전에 몇 번 한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TV조선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 진혜성 씨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존 본인이 우승했었던 전국 트롯체전 KBS 공영방송사에서는 하차가 돼버렸는데 왜 TV조선에서는 계속 나올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타부타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서, 자, 이 진혜성 씨가 오늘 저녁에 방영하는 TV조선 미스터 로또에서 홀로 무대를 선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진혜성 씨가 사실 왜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진혜성 씨가 사실 임영웅님의 노래를 좀 여러 번 불렀었다라는 거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이거나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면은 미스터 트롯2 때 진혜성 씨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했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서른도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라서 나는 서른도 선배님의 노래를 부른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이 노래를 서른도 선생님이 가수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곡을 썼을 뿐이고, 이 노래의 진짜 주인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혜성 씨가 미스터 트롯2 때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선곡해서 불렀단 말이죠. 임영웅님과 과거에 알았었던 친분 때문인지 임영웅님의 인기 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임영웅님이 어떤 영향력을 좀 활용하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도 이때와 요번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까지 뭔가 연결점이 좀 보인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트롯 가수들이 부르기 시작한 게 임영웅님부터가 본격적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트롯 가수들 누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을까요? 부른 가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가수 있으신가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는 과거 포크송으로 김광석님의 원곡이기도 하지만 김광석님 역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란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미스터 트롯 때 불렀었던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조회수는 5,386만 조회수를 넘겨섰고요. 나아가서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 때에 불렀던 무대 영상은 1,110만 조회수를 넘겨섰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로 높냐면 임영웅님이 20억 뷰가 넘는 대형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기 순으로 영상 순위를 검색했을 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어서 당당히 두 번째에 위치한 노래가 바로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이다. 자,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진혜성 씨가 부른 두 곡이 다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네요. 독특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두 곡이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면 뭐 미워요도 있고 소나기도 있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진혜성 씨는 독특하게 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니까 불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잘 안 부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점.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느냐. 뭐 진혜성 씨가 이제 오늘 저녁에 노래를 부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가 고인이 되신 김광석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가수도 저 노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장담하건대 김광석님 이후에 임영웅님만이 유일하게 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노래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했냐면 임영웅님이 부른 이 노래 한 곡이 임영웅님의 타이틀곡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조차 임영웅님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단한 결과를 남긴 것이 이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진혜성 씨가 부른다. 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소화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임영웅님이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영향력을 따라오기에는 객관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 두 가수를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이 불렀던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가 엄청났는데 하필 이 노래를 선곡해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 부른다라고 하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자, 과거 장윤정 님이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감성 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미스터 트롯2에서 사실 예고편을 두고서 미스터 트롯 1 때의 방영분을 가지고 막 화제를 끌었었죠. 이 당시 때 이제 장윤정 님이 심사평을 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붐쌤 같은 경우는 임영웅 님을 꼽았다라고 말을 했고 이 미스터 트롯 1 최종 주인 임영웅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영상 조회수 5,200만을 돌파했다. 근데 이 이후로 또 증가해서 지금은 5,4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 무대 영상을 보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영웅시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에 대해서 장윤정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성을 탁 건드린 거다. 이런 가수를 보면서 화려한 기교나 고음이 없어도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 후배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남다른 호소력으로 트로트는 재미있고 흥겨운 것이다 라는 편견을 깨트린 임영웅님에게 찬사를 보냈던 이 심사평 기억나실 겁니다. 임영웅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장인이라는 본격적인 별명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노래죠. 자, 그래서 이 노래를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윤정님은 심지어 후배들이 이걸 배워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줬던 것이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존재할 수 있을까? 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쉬울까? 굉장히 전무후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에게 심장을 두들겨 맞았던 그날의 감동.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헉 숨이 멎었고 심장은 명치 아래로 뚝 떨어지며 아랫배가 묵직해지고 등이 딱딱해졌다. 이내 다시 긴 호흡을 끌어올려 한숨을 쉬니 그제서야 배가 뜨끈해지고 저릿저릿 떨리던 가슴과 머리의 경련도 잔잔해지고 비로소 숨도 쉬어졌다. 바로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내 심장을 두들겨 맞았던 그날이다. 임영웅 가수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 속 그 구절.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내 인생 처음으로 기뻐서 울었던 1년 전 겨울이 소환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의 첫 소절만으로 자신의 1년 전 겨울이 소환되었다라는 사연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유난스럽게 자식을 키운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 둘 다 아들의 대학 입시에선 관심을 쏟고 수년간 공을 들여가며 뒷바라지를 충실히 했더랬다. 자라면서 별다른 실망을 준 적이 없기에 기대감이 있던 터라 입시 불합격 소식은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나 또한 하염없이 무너지는 때였다. 임영웅님이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귀로 상상하면서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절망의 나락에서 추가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난 평생 처음 기뻐서 엉엉 울었다. 분명 살면서 때때로 눈물도 훔치고 울기도 했으련만 정말이지 기쁜 상황에서 복받쳐 울었던 적은 지금껏 그때 단 한 번뿐이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그 겨울은 그래서 내 인생에서의 특별함으로 각인되었는데 그 순간을 소환시킨 노래, 그 순간을 소환시킨 가수가 바로 임영웅 가수다. 임영웅 가수의 목소리는 그랬다. 절박함에 온 힘이 빠져 있다가 다시 세상을 다 얻은 듯 가슴 벅찼던 그 순간의 나를 불러냈다. 그런 가수는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특별한 순간이 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가수가 또 있지도 않다. 임영웅 가수 노래 참 잘한다. 어떤 노래든 임영웅 가수가 부르면 원곡자를 있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이것을 과연 어떤 가수가 해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임영웅 가수가 부르면 곧 장르가 되어 무슨 노래든 아주 잘 소화한다. 그러니 어느 때는 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고 어느 때는 저 노래가 마음에 와닿으며 즐겨 듣는 노래가 바뀌어간다. 그렇지만 나의 최애 곡은 변하지 않는다. 3번 다녀왔던 콘서트 현장에서도 그 노래는 전주부터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온다. 내가 우리 임영웅 가수를 애정하게 된 그 순간에 그 구절에선 뜨거워진다. 모두를 무장해제시키는 휘파람 구간도 무슨 말이 필요하며 허밍 부분에서 마이크를 코에 살짝 대는 그 장면도 매력적이다. 특히나 콘서트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 3단 고음 킬링 파트.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이 구간에선 매번 온몸에 전율이 올라 남편 손을 꽉 잡는다.
지난 12월 고척동 앵콜 콘서트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죽어 당신이 살다가 내 생각이 나거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들어. 꼭 임영웅 버전으로 들어야 하지. 당연하지. 뭘 불러. 그래, 그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임영웅이 제일 잘 불러. 자,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 딱 등장하죠. 진혜성 씨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잘 소화할진 모르겠지만 결국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임영웅이 제일 잘 불러.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노래란 말입니다. 어라, 남편도 웅며드는 건가? 아니다. 남편은 영웅 부대가 아니어도 좋다. 그냥 지금처럼 내가 응원하는 내 가수의 뉴스를 1일 1영웅 공유하는 관심이면 됐다. 우리 가수 1집 I'm Here로 앨범이 발매되었을 때 요즘은 집에 CD 플레이가 없어 CD를 들을 수가 없으니 CD 플레이어기를 사주냐고 묻는 정도의 배려면 됐다. 결국 안 된다는 내 거절에 승용차 탔을 때만이라도 열심히 들으라며 차만 타면 CD 플레이어를 켜두고 2달을 넘게 임영웅 가수의 1집 앨범을 들어 나중엔 자기도 다 외웠다며 뿌듯해하는 그 애정이면 충분하다. 콘서트를 가서 영웅시대 응원봉을 열심히 흔들고 외치라는 오빠에 호응하는 남편이면 합격이다. 나는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고 남편은 그런 나를 지지하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늙어가는 부부라면 감사하다. 2020년 2월 20일 내 인생으로 들어온 임영웅 가수는 우리 영웅시대에게 더욱 크고 더 넓은 우주가 되려고 오늘도 스스로를 빌런이라며 성실하게 이 집을 준비할 거다. 창작의 고통이 크겠지만 그 또한 행복한 스트레스 정도로 이겨내길 바라며 내 심장을 때릴 이 집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커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임영웅 님이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가 조금 상상이 되셨습니까? 왜 장윤정 님이 이 당시 때 이렇게 임영웅 님의 노래를 극찬하게 됐고 왜 영웅시대 분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노래를 듣고 큰 감격을 했는지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부를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당사자인 진혜성 씨. 아마 오늘 오후 10시부터 이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될 건데 사실 저번 주에 박서진 군이 등장을 하면서 시청률이 대박이 났거든요. 8.6%. 최근 방영한 스피노프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이었는데 아마 TV조선 입장에서도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을 계속 끌어가려면 아마 뭔가 여러 수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들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던 임영웅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코 본방사수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다라는 그 포인트 하나만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 이상하죠? 이 미스터 로또 TV조선 측에서는 외양간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임영웅 님이 떠나기 직전에는 그렇게 부당 대우를 하더니 임영웅 님이 떠나고 나니까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뭐 차후에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또 등장하지 않을지 또 등장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있을 때 잘하지 못했던 이 TV조선의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땅을 두들기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뭐 진혜성 씨만이 아니라 어떤 가수가 됐건 임영웅 님의 이 노래를 잘 소화해서 이런 큰 감격을 지금의 시간까지 남긴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영웅 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됐을 때
꼭 트롯곡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우리의 가슴을 깊게 울리는 뭐 1집으로 예를 든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같은 발라드 곡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연애 편지와 같은 임영웅님만의 감성으로 해석되는 깊은 노래들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트렌디한 노래도 너무나 좋지만 이렇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같이 말하듯이 부르면서도 그 담담함 속에 깊은 감성이 서려있는 임영웅님만의 감성장인 곡이 꼭 나오길 바란다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결코 놓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2집 앨범에는 트롯곡들이 아예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트롯곡들이 상당수 배제가 되면서 아마도 임영웅님의 저런 감성 짙은 곡이 등장하는 최초의 앨범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예전 노래는 감성 짙지 않았다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전 1집 앨범도 감성 짙어요. 다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같이 진득한 깊은 감성을 지닌 노래가 아마 이번 2집 앨범에 등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 유튜브에도 굉장히 번지다 보니 참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마지막 4번째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늦게 올라갈 겁니다. 아마 10시쯤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늘 내가 불금이라서 수호씨 영상을 보고 자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고 주무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가 오늘 도저히 졸려서 네 영상을 못 보고 자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말에 일어나셔서 낮 시간대에 수호씨의 오늘 올라갈 마지막 저녁 4번째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바로 연달아 올라갈 4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